진단받은 지 오래됐었는데 그때 시술하라고 했었어요. 34번 디스크가 4번 디스크 사이가 문제라는데 시술 안 하고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가끔씩 허리 통증이 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48세라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바드장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실 디스크가 터져 나온 거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통증 자체는 회복이 됩니다. 통증 자체는 회복이 되고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자체가 결국 그렇게 본인이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한번 튀어나와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뭐 시술을 한다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더 젊어지게 만드는 건 사실 없고요. 이게 환자분들한테 참 달콤한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사실 슬픈 현실은 이제 누군가가 되게 듣기 좋은 말, 이것만 하면은 척추가 다 낫는다, 이거면은 뭐 미래가 밝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이게 48세라서 언젠간 문제가 생기겠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허리는 언젠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건 디스크가 터졌고 그거를 본인이 이제 견딜 수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디스크가 3, 4번 사이에서 터졌었고 처음엔 굉장히 아팠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칭하고 이제 운동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추가적인 치료는 크게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견딜만 하다면,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지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디스크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되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껍질이 생기면서 거기가 석회화되면서 그냥 이게 좀 좁아진 상태로, 하지만 신경은 잘 지나가는 상태로 그냥 지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더 건드려서 더 건드려가지고 뭐 없앤다거나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척추 자체의 그 척추를 더 낡게 만든다라고 표현하면 좀 더 맞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환자분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너무 아프다고 하면 사실 뭐 수술이나 시술은 더 빠른 회복을 장담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만약 환자분이 충분히 버틸만 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드리죠. 제가 시술이나 수술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환자분이 충분히 누워 지낼 수만 있다면, 그냥 좀 쉴 수만 있다면, 특히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그냥 쉬고 지내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 손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게 어려워요. 이게 뇌종양이나 뇌혈관 같은 수술 중에서는 실제로 논문에서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 잘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더 예후가 좋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열어서 하는 감압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오히려 그런 논문이 있어요. 이제 경험이 적은 의사가 하는 거랑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하는 거랑 트레이니랑 그 다음에 시니어 서전이 하는 거랑 예후 차이가 별로 없더라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척추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한 관절에 대한 이런 유합술, 그러니까 나사 박는 수술 우리가 다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막 어마어마한 수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수준의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면, 물론 수도권에서는 환자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그런 수술을 더 잘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뭐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고도 잘못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그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믿을만하다, 그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자세하고 신뢰가 간다고 하면은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척추 내시경이 단방향보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대세다. 큰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단방향의 장점은 사실 절개가 하나라는 거고요. 수술이 더 빠르긴 합니다. 왜냐면은 단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로 이제 뼈를 갈고 인대를 제거하고 이러면은 시간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리죠. 시야가 안 좋으니까. 근데 단방향의 장점은 이제
그 안에 터진 것만 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게 좀 굉장히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대신에 이게 그것만 빼내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단방향이라고 해서 단방향, 양방향으로 해서 단방향이 더 내시경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직경 자체가 단방향이 더 큽니다. 더 두껍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절개가 2개지만 이제 이렇게 신경관이 안에 있으면 관 안에 들어가는 내시경 자체가 2개로 이렇게 얇게 들어가는 게 있고, 두꺼운 게 하나가 들어가고 있으면 신경 입장에선 공간 확보가 얇게 2개가 들어간 게 반대편을 본다거나 아래쪽을 본다거나 할 때 훨씬 더 시야가 좋죠. 그러니까 양방향을 하는 이유는 양방향으로 수술을 더 넓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시야에서 더 깊게 수술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을 하는 겁니다. 86세 어머니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 드시는 거 싫다고, 아이고 저런. 약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침습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드시긴 하셔야 되고요. 드셨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 근데 사실 86세시고 가만히 있어도 허리와 엉치가 뻐근하고 띵하고 그렇다면 감각 이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약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겠죠. 협착증인데 그럼 물론이죠. 이제 걸을 때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때 그런 불안정성에 의한 그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의 좁아짐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도 분명 가능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누워 있을 때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옆으로 누우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병명의 가능성이야 물론 있겠죠. 저희가 이제 오래 걸었을 때 아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저희가 감별해야 되는 게 혈관에 의한, 그러니까 심혈관계에 의한. 그러니까 제가 심장이 안 좋으면 오래 뛰면 숨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협착증이 있어도 오래 걸으면 아파서 쉬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에 협착이 발생해 있다.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다. 피가 안 가니까 좀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겠죠. 약 안 드신 채로 지내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86세고 하면은 약 안 드시고 그러니까 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건 사실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병원에 오셔서요. 저희 병원 오셔도 되고요. 다른 병원, 가까운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환자의 편의를 생각하면. 사진을 좀 찍어보고 자세히 상담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면 불편한 증상 없어지시면 약 드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버님들이 내성이 생길까 뭐 이렇게 걱정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먹는 약 중에서 이제 소염진통제가 가장 통증 관리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속쓰림이나 이제 위장관계 출혈 이런 것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약을 먹으면서 지내시는, 특히 요즘은 뭐 저번에 비욘디 강의에서도 이제 상품명을 말씀하셔서 그냥 셀레콕시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선택적 COX2 이니비터니까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 좀 최소화되어 있는 거겠죠. 결국은 누워 있어서 압력을 낮춰 놓으면 상피화가 진행이 되면서 소염제가 신장 안 좋으시면 그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염제가 신장에 부담이 되는, 신장에 좀 부담이 덜 되는 약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제 사실 경도의 마약성 진통제들도 존재하고요. 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85세쯤 지나가면은 불안정성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내시경으로 너무 좁아진 환자는 그거를 이제 넓혀주면, 사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슬립 연구라고 해서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인데요. 그냥 감압만 하는 경우는 결국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는 한 5년에서 4년 내에 다시 이제 결국 안정성을 위한 나사를 박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연세가 어느 정도 많으시고 좀 반대로 말하면 70% 환자는 5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술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분명히 시도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거는 적합한 환자한테 적합한 수술을 하는 거죠. 고통 자체가 너무 심하시면, 그러니까 사실 수술을 하라고 하면은 욕을 먹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더 이상 못 쓸 정도가 되고 환자가 견디기가 힘들다면 수술 또한 저희가 열어놔야 될 옵션이긴 합니다. 그 관절을 포기를 하고,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 관절을 포기를 했을 때 그 관절이 하던 일을 옆에 있는, 위에 있던 관절과 아래에 있던 관절이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확실히 진행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몇 퍼센트냐.
이게 연구에도 뭐 8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연구에서는 5%였다, 어떤 연구에서는 15%였다, 어떤 연구에서 20%였다. 다양하긴 한데요. 이런 다양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옆에 이 관절이 망가졌을 때 이 옆에 있는 관절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인접 관절이 망가질 확률이 더 큽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척추 내구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한 70에서 80%의 환자들은 인접 관절이 한 그래도 10년 정도 안 망가지고 잘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걸을 때마다 너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 치료를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되죠. 사실 52세 남성분이시면 꽤나 이제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감압도 하는, 그러니까 시술 같은 감압도 분명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감압도 옵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의 환자는 결국 5년 이후에는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술로 조절이 되면 시술로 조절하면 되죠. 그리고 주사로 조절이 되면 당연히 주사로 조절해야죠. 저희가 보통 이제 안에 이제 주사로 안 되면 안에 이제 꼬리뼈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약을 뿌려주는 시술이 있죠. 신경성형술이라고요. 그런 거는 좀 더 주사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분명히 좋으니까요. 그런 걸로도 조절이 되면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되고 관절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써서. 근데 그걸로 안 되면 감압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내시경으로요. 열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압으로 안 되면 뭐 다음 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큰 수술이죠. 무서워하는 수술이긴 한데 사실 필요하면 사실 환자의 삶을 개선을 위해서는 해야 되긴 합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에서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보단 안 한 사람이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안 한 사람보단 한 사람이 나중에 좀 더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행복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큰 의미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항문 쪽에 수술을 해서 변 주머니를 찾는 수술을 했어요. 슬프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2년 뒤에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요. 변주머니가 없는 분들과 비슷합니다. 이제 사람은 불행에도 행복에도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사실 통증은 점점 더 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명체로서 통증은 피해야 할 자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는 익숙해지고 싫어하는 것들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자들을 봤을 땐 되게 씩씩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아프긴 한데 아픈 게 변하진 않았는데 그냥 견딜만 해요. 제가 참는 능력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행복하다, 2년 뒤에 조사를 했더니 더 행복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런 통증이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수술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 대세가 하도 시술로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술에 대한 언급을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하는데요. 환자의 삶을 위해서 뭐가 더 좋은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자세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과도한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예, 정말 이 사람한테는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냥 주사로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버틸 수 있는 걸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진통제를 먹고 마약성 패치를 붙여도 아픈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시술을 해야 할까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네요. 사실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시경은 수술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시술은 그냥 신경성형술까지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마약성 패치나 진통제를 먹는 건 우리 여기 먹어서 우리 온몸에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약물의 농도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넓어서, 그러니까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5살 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넓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신경이 이 정도로만 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수술이나 이제 내시경을 해보면 빨갛게 이렇게 좀 과민해져 있거든요. 부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쉽게. 좁아져 있어서 이렇게 부어버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자극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사나 시술로 여기다 약을 뿌려서 이게 우리가 먹어서 도달할 수 있는 농도보다 훨씬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이 염증을 이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그러니까 한 2일에서 5일 정도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주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지낼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술도 분명히 가능하죠. 시술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좁아져 있다면 시술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좁아져 있는 데다가 저희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 약을 뿌린다면 신경 입장에선 더 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술이 가지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시니까 이제 그런 절박한 심정이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결국 답은 이제 좀 근처에 좀 이렇게 듬직한 선생님 잘 만나셔서 잘 치료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